돈이 없는 나라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팔레스타인, 특히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히 가난을 넘어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폐허가 되는 수준입니다. 집이 통째로 사라지고 도로와 다리가 끊어지고 전기, 물, 병원, 학교가 한꺼번에 멈춰서 버린 땅. 사람들은 농담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긴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을 쓸 수 있는 곳 자체가 없어진 곳이다. 세계 읽는 남자. 오늘은 전쟁과 민족 갈등에 어떻게 한 지역의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렸는지 팔레스타인의 이야기를 조금 길게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셨던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지붕이 날아간 아파트, 창문이 깨져나가고 철근만 삐죽 튀어나온 병원 건물, 먼지와 연기로 가득한 골목을 맨발로 조심조심 걸어 다니는 아이들. 카메라는 늘 비슷한 장면을 잡습니다. 사람들이 손으로 잿더미를 헤집고 무너진 벽 사이로 살림살이 하나라도 건져보려고 애쓰는 모습? 그 화면의 상당수가 바로 가자 지구에서 찍혀 나옵니다. 유엔과 여러 국제기구는 팔레스타인 경제가 수십 년 통계를 통틀어 가장 심각한 붕괴를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냥 나빠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전의 그림자만 남은 수준이라고요. 가자 지구만 놓고 보면 경제 규모가 불과 몇 년 사이에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일자리, 소득, 공공서비스, 모든 지표가 한꺼번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떤 보고서는 가자를 인간이 직접 만들어낸 깊은 구덩이, 지상에 만들어진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그냥 과장된 선동 같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이 단순한 수사가 아닌 이유까지 천천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 땅은 원래부터 이렇게 끝장난 곳이었을까요? 처음부터 희망이 없었던, 태어나면 그대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운명의 땅이었을까요? 아니면 한때는 어느 정도의 희망과 가능성이 있었고 그게 전쟁과 정치, 잘못된 선택들 때문에 조금씩 무너져 내린 걸까요? 이 질문을 풀려면 일단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펼쳐봐야 합니다. 지중해 동쪽에 있는 좁고 긴 해안선.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자리한 곳입니다. 먼저 아주 거칠게 역사 배경부터 훑고 가겠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것만 1시간짜리 강의가 되니까 여러분이 흐름만 잡을 수 있게 핵심만 찍겠습니다. 이 땅은 오랫동안 오스만 제국의 일부였습니다. 터번 쓰고 긴 로브를 입은 사람이 떠오르는 그 오스만 제국 말입니다. 제국이 무너지면서 이 지역은 영국의 통치를 거치게 됩니다. 그 사이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와 차별이 점점 심해졌고 많은 유대인들이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자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곳은 오랜 세월 기도 속에서 부르던 땅, 성경 속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집 같은 상징이었죠. 하지만 이미 이곳에서 수백 년 동안 농사를 짓고 살던 아랍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여긴 우리 마을이고 우리 밭이고 우리 올리브 나무가 있는 곳인데 왜 낯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지? 한쪽은 귀환이라고 부르고 다른 한쪽은 침입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완전히 다른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갈등의 씨앗은 깊게 박혀버립니다. 이후 이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건국을 둘러싼 전쟁이 벌어집니다. 결과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탄생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집과 땅을 잃고 떠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사건을 나크바라고 부릅니다. 아랍어로 대재앙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가족은 열쇠를 손에 꼭 쥔 채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하며 집을 떠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에는 수십 년 된 낡은 집 열쇠를 갑옷처럼 보관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지도는 완전히 새로 그려졌습니다. 해안의 비옥한 땅 상당수는 이스라엘의 통제 아래 들어가고 팔레스타인인들은
좁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로 몰려 들어가 살게 됩니다. 이때부터 팔레스타인의 경제는 이미 한번 크게 부러진 뼈로 출발했습니다. 땅과 집을 잃고 국가라는 틀도 없는 난민 신세. 세금을 거둘 국가도, 투자를 계획할 정부도, 안전을 보장할 군대도 없는 상태. 경제의 네 가지 기둥, 국경, 제도, 인프라, 신뢰가 처음부터 다 휘청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도 잠시나마 희망이 보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가자에서는 토마토, 오이, 감귤 같은 농산물이 풍성했고 바다에서는 어선들이 물고기를 잡아왔습니다. 서안지구에서는 관광과 건설, 서비스업이 조금씩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과 인접한 도시들에는 작은 호텔과 식당, 카페들이 생겨나고 성지 순례를 오는 외국인 관광객도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많은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은 새벽마다 버스를 타고 이스라엘로 출근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이스라엘 농장에서 과일을 따고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고 저녁이 되면 다시 가자로 다시 서안의 마을로 돌아오는 삶.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매달 고정적인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아이에게 새 옷을 사줄 수 있고 가끔은 가족과 외식도 할 수 있고 조금만 더 모으면 집을 한 칸 더 늘릴 수 있겠다. 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게 바로 한 나라 경제 쇠락을 말할 때 꼭 짚어야 하는 한때의 가능성, 전성기라고 부를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 성장은 언제라도 끊어질 수 있는 숨막히는 성장에 불과했습니다. 국경과 장벽, 검문소와 봉쇄가 사람과 물류의 숨통을 계속 조였습니다. 트럭 한 대가 움직이려면 검문소를 여러 번 거쳐야 했고 그때마다 몇 시간씩 서 있어야 했습니다. 이동에는 항상 허가증 대기, 불확실성이 따라붙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내부도 갈라졌습니다. 서안지구를 중심으로 한 파타 세력과 가자를 장악한 하마스가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면서 정치는 점점 더 분열되었습니다. 한쪽은 협상을 말하고 다른 한쪽은 무장 저항을 외칩니다.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일반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주변 나라들도 이 싸움에 끼어들었습니다. 미국과 여러 서방 국가는 이스라엘을 전략적 동맹으로 지원합니다. 반대로 이란, 일부 중동 국가들은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에 자금과 무기를 대주기도 합니다. 터키, 카타르 같은 나라들은 중재자 혹은 후원자 역할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팔레스타인 땅은 단지 유대인과 아랍인의 싸움을 넘어 중동 전체 그리고 세계 강대국의 힘겨루기 무대로 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일상과 경제는 항상 뒤로 밀렸습니다. 이제 경제 붕괴의 단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계, 땅과 국경을 잃으면서 기본 생산 기반이 약해진 단계. 농사를 짓던 토지는 줄어들고 물이 나오는 우물과 관정도 통제 아래 놓이고 수출입을 관리할 국경도 완전히 자기 손에 있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투자와 계획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 단계, 봉쇄와 이동 제한입니다. 가자에서는 바다와 하늘, 육지가 모두 강한 통제 아래 묵혔습니다. 일정 규격 이상의 건설 자재, 공장 설비, 중장비는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쉽게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경제를 키우는 데 필요한 기계 공장, 항만 설비, 발전소들이 늘 부족한 상태로 버텨야 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 전쟁의 반복입니다. 로켓과 공습이 오갈 때마다 공장은 무너지고 도로가 끊어지고 발전소가 멈췄습니다. 가게들은 유리창이 깨지고 항구는 한동안 기능을 잃고 다시 복구하는데 또 몇 년. 이렇게 전쟁이 한 번 날 때마다 경제는 계단식으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는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는 환자처럼 외국 원조에 더 많이 기대게 됐습니다. 우리가 벌어먹고 산다기보다 밖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연명한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진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 23년 가을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이 터집니다. 이스라엘 남부의 마을과 축제장에서
민간인들이 공격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인질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충격과 분노,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언론 인터뷰에서 울부짖는 장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이스라엘 안에서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분노는 곧 가자 전체를 향한 전례 없는 군사 작전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뿌리 뽑겠다는 명분으로 막대한 폭격과 포격, 지상군 투입을 이어갑니다. 하마스는 민간 지역과 섞여 숨어들고 이스라엘은 그 지역 전체를 공격합니다. 그 결과 가자의 도시들은 하나씩 붕괴되었습니다. 지금 가자 사람들 대부분은 집을 떠나 임시 천막과 폐허가 된 건물 속에서 지냅니다. 겨울비가 텐트를 때리고 아이들은 젖은 담요를 덮고 떨고 있습니다. 자기 집 주소를 얘기해보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집은 없어진 집. 유엔 난민기구 책임자 라자리니는 이곳을 지상에 만들어진 지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버드의 학자 사라 로이는 가자를 발전이 아니라 탈발전의 실험실이라고 부릅니다. 즉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뒤로 밀려난 곳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이 나면 한 해, 두 해 힘들다가 다시 복구된다는 식의 낙관이 여기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취약했던 구조 위에 연속된 붕괴가 쌓이면서 이제는 폭구라는 말을 쓰기도 민망한 수준이 된 겁니다. 이런 붕괴 속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중산층의 일상입니다. 의사는 부서진 병원 앞 천막에서 응급처치를 합니다. 정상적인 수술실은 없고 필요한 약과 장비도 부족합니다. 원래 하던 의료 행위의 절반도 못한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사는 학교 대신 임시교실에서 아이들을 모아놓습니다. 칠판 대신 판자에 글씨를 쓰고 책상 대신 바닥에 앉혀놓고 언제 공습 경보가 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업을 이어갑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공장도 사무실도 가게도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집이 폭격으로 사라지는 순간 그 가족의 재산은 사실상 0이 됩니다. 수십 년 동안 모아온 돈으로 지은 집, 가구와 살림살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먼지가 됩니다. 은행 계좌 숫자가 얼마든 전기와 통신이 끊기면 그 돈은 쓸 수 없는 숫자일 뿐입니다. 이게 바로 전쟁이 가져오는 경제 붕괴의 민낯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상처는 깊습니다. 공격으로 가족을 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같이 추모식에 나갑니다. 사진이 걸린 벽 앞에서 꽃을 놓고 양초를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런 감정 속에서 더 강한 군사행동, 더 강한 보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집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극단적인 목소리에 끌립니다. 이대로는 우리에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절망이 더 과격한 행동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서로의 상처가 서로의 증오를 키우며 다음 전쟁의 씨앗이 됩니다. 경제 붕괴는 단지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극단과 폭력으로 끌려 들어가는 긴 여정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전쟁과 붕괴는 우리에게도 말을 겁니다. 전쟁과 지정학 리스크는 이제 단순한 외교 뉴스가 아니라 환율과 물가, 에너지 가격을 흔드는 경제 변수라는 사실입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길어질수록 원유 가격은 불안해지고 해운과 보험료는 오르고 이는 다시 한국의 물가와 환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또 하나, 안정성은 숫자로 보이지 않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밤 우리 머리 위에 폭탄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내일 아침 지하철과 학교가 정상적으로 열린다는 사실, 회사에 출근하면 급여가 밀리지 않고 은행이 문을 열고 인터넷이 연결된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팔레스타인을 보면 이 전제 조건이 깨졌을 때
한 지역의 경제가 어떤 모습이 되는지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결국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의 합입니다. 집, 일자리, 교육, 의료, 기본적인 안전. 이 5가지가 무너졌을 때 국내 총생산, 실업률, 물가 상승률 같은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지금 그 조건이 사라졌을 때 한 지역의 경제가 어떤 모습이 되는지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전쟁과 경제 붕괴를 어떻게 보시나요?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기 전에 무너진 집과 잿더미 속에서 오늘도 살아남으려 애쓰는 사람들의 현실을 우리는 제대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안정성과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 자산인지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의 복잡한 갈등과 숫자를 여러분의 언어로 계속 풀어드리겠습니다. 세계 읽는 남자.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